여름이면 사람들은 도심을 떠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곤 합니다. 특히 한적한 호수 근처는 인적이 드물고 고요해서 캠핑이나 낚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꼽히지요. 하지만 모두가 떠난 시간, 해가 지고 나면 그런 고요함은 오히려 낯설고 묘한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남성이 조용한 휴식을 위해 찾았던 외딴 호숫가에서 겪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던 한 사람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짧은 휴가를 내서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수도권 외곽의 한적한 호수 근처였고 주변 관광지보다는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의견이 모여 선택된 장소였습니다. 다소 오래된 민박집이었지만 방은 넓었고 무엇보다 바로 뒤쪽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면 호수와 연결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짐을 풀고 나른해진 동료들이 낮잠에 빠졌을 때 저 혼자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들은 대로 언덕길을 따라 호수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주변이 확실히 덜 알려진 장소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도 없었고 간간히 군데군데 놓인 이정표조차 오래돼 글씨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길은 비교적 단순했고 방향만 잘 잡으면 길을 잃을 일은 없다고 들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풍경은 나쁘지 않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와서 걷는 동안엔 제법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5분쯤 내려가다 보니 울타리도 없는 작은 공터 같은 공간이 나오고 그 너머로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물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잔했고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숲이 얇게 펼쳐진 지점, 물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이었고 전신이 거의 다 하얀색 계열의 옷으로 덮여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옷자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마을 주민이거나 같은 민박 투숙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다가가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형체는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그림자 때문인지 계속해서 어둡게 가려져 있었고 밝은 옷과 대비되어 더욱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조금 더 다가갔고 이제는 물과 바로 옆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던 방향은 진흙이 많은 지형이라 사람이 걸어 다녔다면 당연히 발자국이 남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해 보니 주변엔 발자국 하나 없었고 풀도 밟힌 흔적 없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봤던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뒤를 돌아봐도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아주 조용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들리던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어느새 멎은 듯했고 그 자리에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방금까지 사람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지만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앞섰고 이 정도로 돌아가기엔 시간도 이르고 괜한 상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옮겨질수록 이상한 기분은 더 강해졌고 서 있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누군가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향해 아주 가느다란 기척 같은 게 따라붙어 있었고 누군가 바로 등 뒤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난 낙엽을 밟고 걷고 있었지만 제 발밑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박집까지 되돌아갈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기분 탓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이상했고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햇빛이 낮게 깔리는 저녁 시간대의 착시일 수도 있고 숲의 그림자가 만든 환영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납득하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호숫가 진흙 바닥엔 아무런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비가 내린 뒤라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제가 걸어온 자취도 진흙 위에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 서 있던 곳에는 풀 하나 눌린 흔적도 없이 바닥이 고르고 말라 있었습니다. 저 혼자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몇 걸음 전까지 계속해서 보이던 흰 옷의 형체가 단순한 환영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또렷했고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분명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형체가 있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그 주위까지도 진흙이 마른 듯 매끈했고 마치 누군가가 이곳만 일부러 건드리지 않은 것 같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 지점의 공기가 유독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주변 풀잎이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고 수면 위에 떠있는 나뭇잎 하나가 한쪽 방향으로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만 따로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딘가 맞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더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호숫가 반대편 숲과 이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다시 하얀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었지만 분명히 같은 방향에 똑같은 옷차림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자리와는 분명 수십 미터는 떨어진 거리였고 제가 걸어온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실제로 움직였다면 저와 마주치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여전히 정지된 채로 서 있었고 앞을 보고 있는지 저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주 보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도 시선이 분명히 이쪽으로 향해 있다는 특유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친 것도 아닌데 어떤 의도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기분이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간 그대로 서 있다가 고개를 다시 한번 돌렸을 때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멀리 있던 것이었기에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는 이미 빈 풍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사라졌던 형체가 다시금 제가 서 있는 방향 뒤쪽, 그러니까 민박집으로 이어지는 길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몸을 멈췄고 차마 바로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정면에서 봤던 그 형체가 불과 수십 초 만에 반대편 길목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의 발걸음 소리도 없었고 낙엽이나 풀을 밟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를 걸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기 중을 건너온 듯한 위치 이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숲 입구 방향, 제가 내려왔던 길의 초입에 그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꽤 멀었지만 어깨 위로 떨어진 긴 머리카락과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얼굴 부분이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지만 눈이 적응할수록 다른 주변 사물은 점점 뚜렷해지는 반면 그 얼굴 부위는 계속해서 흐릿하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길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형체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마치 안개처럼 흩어진 듯한 그 자리는 이제 빈 길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만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도 없었고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제거된 공간처럼 정적이 감돌았고 저에게 들리는 건 제 호흡 소리와 가끔 옷깃이 움직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등 뒤쪽에서 가볍게, 정말 아주 가볍게 누군가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것도 바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 마치 천으로 된 물체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아주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멈춰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고 등 전체에 한순간 소름이 끼친 듯한 느낌이 퍼지면서 저도 모르게 가속을 붙여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건 일부러였습니다. 이미 2차례 형체를 목격했고
그때마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없다는 건 분명한 착각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어딘가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얼굴 부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고 방금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뒤에는 더더욱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박집 입구가 보일 즈음 그제야 걸음을 늦출 수 있었고 입구 쪽 작은 화단 옆에 세워둔 운동화와 슬리퍼들을 보며 현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 불이 켜진 집, 안 풍경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생각보다 내부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잠든 듯했고 공용 거실에선 전기주전자만 가끔씩 작은 소음을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해가 거의 다 저문 시각이었지만 불이 들어온 방도 없었고 마치 민박집 전체가 고요한 정적 안에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체크인했을 때 방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방충망까지 단단히 잠겨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그중 하나의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그 틈으로 살짝 들려 올라가 있었고 그 아래쪽 바닥엔 작은 빗방울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 방 안에서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저 혼자 쓰는 방이었고 동료들은 다른 방에 있었으며 저 말고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직접 확인해 보니 안쪽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고 그 위에 얹어둔 작은 미니 선풍기도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면 바깥쪽에서 그런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외벽은 전부 풀로 덮인 경사지라서 사람 발이 닿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무언가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눌렀습니다. 땀이 식은 몸에 찬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다시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켠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형광등이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밝기를 줄여가더니 어느 순간 깜빡거리는 듯 하더니 평상시보다 어두운 상태로 멈춰 섰습니다. 형광등은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었고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개통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와 거실 조명을 확인했지만 거실 쪽 형광등은 아무 문제 없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이 살짝 깜빡이는가 싶더니 제가 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시 안정된 밝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침대에 놓아둔 제 짐 중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열어뒀던 여행용 가방의 지퍼가 닫혀 있었고 가방 위에 얹어둔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을 댔다기보다는 그저 뭔가가 지나가며 살짝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다시 닫은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어색하다는 생각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머물던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불도 꺼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안 형광등이 어두워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방 천장 한가운데 부분에만 그늘이 져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불빛이 약해지면 그쪽만 어둡게 남았고 잠시 후 다시 밝아질 땐 그 그림자가 없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정확히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천장을 볼 때마다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감이나 존재감이라기보다는 비어있는 자리처럼 느껴졌고 어둠 속에서 공간 하나가 왜곡된 듯한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 뒤쪽에서 가볍게, 정말 아주 가볍게 누군가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방 안에 들어와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그 위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환한 불빛 아래에서도 천장 중앙은 항상 다른 부분보다 어두웠고 무언가 그곳에 얹혀있는 듯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별다른 일정 없이 각자 방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고
피로가 몰려왔는지 눕자마자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천장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지붕을 스치는 소리일 수도 있었고 낡은 민박집이라 나무 틀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천장 한가운데서 시작된 소리가 점점 방 안의 다른 쪽으로 옮겨가더니 다시 제 머리맡 위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 천장을 따라 머리 위로 이동하는 듯한 그 소리는 일정한 방향성과 속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천장 위에서 실제로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박집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위층은 없었고 지붕은 바로 목조 구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려면 천장과 지붕 사이 좁은 틈밖에 없었고 사람이 들어가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까지는 불을 켠 상태였고 스위치는 침대에서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눈이 어둠에 서서히 적응되면서 천장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어두운 중심 부위만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다른 천장보다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 정도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지만 다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가까이서, 그러니까 천장 너머가 아닌 바로 천장 아래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방향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더니 침대 머리맡 쪽 벽에 닿을 무렵 완전히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고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려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몸을 돌리거나 눈을 돌리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벽을 따라 울리는 탁탁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톱 끝으로 나무 벽을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워지는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쪽 벽이 아닌 발밑 쪽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벽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 침대 발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조명을 켜려 했지만 머리맡 스탠드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플래시를 켜려 했는데 손에 잡힌 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충전도 되어 있었고 저녁에도 분명히 확인했었기에 그 시점에서 배터리가 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침대 발치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자 그제야 형체 하나가 어렴풋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하얀 선 하나가 어둠 속에 떠 있는 듯한 마치 흰 옷의 옷자락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꺼려지던 그 순간 갑자기 방 창문이 딱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고 외부 소음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 유리창을 손끝으로 튕긴 듯한 경쾌하면서도 불쾌한 소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침대 발치의 희미한 형체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조용해졌고 그제야 제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을 켜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겨우 침대 옆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뽑아 꽂아보니 형광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정상이었고 형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여전히 그 중심 부위만은 그림자가 진 듯 어두웠고 조금 전까지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다시 켠 상태에서 침대 위에 앉아 창문 쪽을 바라본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만약 또다시 형체가 나타난다면 미리 감지해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마당 끝에 설치된 가로등이 미약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불빛이 제 방 창문 틈을 통해 얇은 선처럼 커튼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로등 불빛이 한동안 일정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불이 꺼졌다 켜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다시 지나가는 식의 규칙성 없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나뭇가지나 벌레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간섭의 움직임이 점점 더 사람 형체에 가까운 흐름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좌우로 움직였고 일정 간격마다 정지하는 듯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창문 바깥 정확히 그 지점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창문 밖엔 발소리나 나뭇잎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불빛만 없어졌고 그 자리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 쪽으로 다가갔고 손을 뻗어 틈을 아주 살짝 벌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자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조정되며 창문 바깥쪽 유리 표면에 아주 흐릿하게 비친 반사 이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반사는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투과되던 위치와 거의 동일한 각도였고 유리에 비친 형체는 분명히 사람이 서 있을 때 생기는 실루엣과 유사했습니다. 어깨 선, 옷의 주름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떠 있었고 가장 이상했던 건 얼굴 부분이 유난히 번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 이목구비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수증기 낀 유리에 손자국을 문지른 것처럼 윤곽만 뭉개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형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소한 1분 가까이 커튼 틈 사이로 바라보는 동안 유리 위에 떠있는 반사 이미지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유리창 바깥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손가락 끝으로 누르듯이 조용하게 내려치는 소리였고 동시에 유리창 표면에 아주 얇은 수분막이 퍼지는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 이미지와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도 명확했고 동시에 창문 틀 아래로 서서히 퍼지는 축축한 물기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자국 같은 건 아니었고 바깥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유리 아래쪽 모서리를 따라 부채꼴로 번지는 수분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더니 아주 짧게 꺼졌다 켜졌습니다. 동시에 그 반사 이미지가 사라졌고 창밖의 가로등도 다시 본래의 밝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과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창문 바깥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 분명했고 그것이 단순한 시각적 착각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다시 켠 뒤에도 저는 커튼을 다시 닫지 못한 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뒤통수 쪽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등 뒤에서 무언가가 시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창밖만을 주시하고 있을 때 방 안 어딘가에서는 제가 고개를 돌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분을 더 서 있었고 더는 그 형체가 나타나지 않자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조용히 문이 삐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손잡이를 건드린 것도 바람이 분 것도 아닌 마치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려다 멈춘 것 같은 아주 조심스러운 열림이었습니다. 몸을 돌려 확인했을 때 문은 벽과 약간의 틈을 둔 채 정지된 상태로 열려 있었고 그 너머 복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복도는 충분히 밝았지만 문 틈 너머로는 인기척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이 열린 방향 쪽 복도 벽에 붙은 작은 거울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정상이었고 형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여전히 그 중심 부위만은 그림자가 진 듯 어두웠고 조금 전까지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이상하게 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한 상태였습니다. 푹 쉬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는데 세면대 위 거울에 서리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욕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생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모두 그 시간까지도 방에서 나올 기색이 없었고 분명히 각자 방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넘기던 두 사람도
형광등이 저절로 꺼졌다든지 방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는 얘기가 나오자 그제야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방에 있던 동료 한 명은 새벽 내내 누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본 적은 없지만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민박집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래된 목조 구조였고 복도와 방 사이의 벽이 얇았으며 위층은 없지만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천장판이 군데군데 들떠있는 부분이 보였고 그 사이로 공기순환용 틈처럼 보이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묵은 방의 천장 중심부, 그 어둡게 패인 듯한 지점도 그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천장 속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집주인에게 이 구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천장을 따로 손본 적이 없고 예전에 살던 사람이 지붕 아래에 짐을 보관하던 공간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과 동료들이 묵은 방은 구조상 서로 마주보는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동료들이 잠들기 전 복도 맞은편 방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방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떠올리고 나서 방 구조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민박집에는 사용 가능한 방 3개 외에도 문이 닫혀있는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었고 그 앞에는 창고라고 적힌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틈 아래로 안쪽 바닥이 보였고 이상하게도 다른 방들과는 달리 안쪽에 조명이 들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 같은 건 없었지만 안쪽에서 걸린 것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문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일 리 없는 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마주보고 있던 복도 중간 지점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닫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움직이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 동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복도 어딘가를 지나갈 때나 방에서 나올 때마다 짧게 문이 흔들리는 소리나 천장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고 때로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민박집의 구조가 지금 모습 그대로였던 적이 없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벽 사이에는 누군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틈이 있고 천장 속에는 오랫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머물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민박집에 머무는 내내 어떤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 혹은 한 사람이 계속 머물던 작은 자리 같은 것이 민박집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공간은 낮에는 가만히 있지만 밤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정상이었고 형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여전히 그 중심 부위만은 그림자가 진 듯 어두웠고 조금 전까지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틀째 밤이었고 다음 날이면 민박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동료들과 함께 밖에 머물며 가급적 민박집 내부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서로 이상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여행을 조기에 끝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에 돌아온 뒤에도 저는 일부러 불을 밝게 켜두었고 창문 커튼도 완전히 걷은 채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느 때처럼 민박집 전체는 고요해졌고 복도를 오가는 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너무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밤 9시가 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천장에서 긁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얇은 마찰음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익숙한 기척이었고 처음 겪은 날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이불로 덮고 가급적 아무 감각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폰을 낀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음악 너머로도 또렷하게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마치 누군가 방 안에 발을 디뎠다가 멈춘 것처럼 문틈이 벌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밝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공기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는 듯 했고 불빛의 색감도 어딘가 묘하게 변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형광등 아래였지만 이전처럼 따뜻한 조명이라기보다 무언가 희뿌연 막이 낀 것 같은 빛이었고 모든 사물이 아주 약간 어긋나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 쪽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창문 바깥 정확히 불빛이 가장 잘 닿는 지점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모습은 처음 호숫가에서 보았던 형체와 똑같았고 이번에는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보일 듯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인식되지 않았고 머리카락 아래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는 느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형체는 유리창 바로 바깥에 붙은 듯 정지해 있었고 유리 위엔 아무런 서리도 없었지만 마치 수면 위에 반사된 것처럼 잔상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모습을 바라봤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한 발짝 앞으로 나서듯 혹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형광등이 깜빡였고 거울, 문, 침대 위 가방 같은 모든 물건들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분명히 누가 닫은 것도 아닌데 처음 문틈이 열렸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소리도 거의 나지 않은 채 조용히 맞물리며 닫혔습니다. 그제야 창밖의 형체는 사라졌고 형광등도 원래 밝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방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소리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고 날이 밝자마자 동료들을 깨워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장소를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박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천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커튼 사이 창문 유리에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닦이지 않는 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인지 외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마치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유리에 머문 듯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민박집을 떠났고 이후 다시 그 근방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며칠이 지난 후 문득 그날 새벽에 들었던 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장에서 들리던 그 일정한 긁는 소리,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던 그 마찰음이 나중에서야 뭔가를 문 밖에서 안으로 긁어 모으는 움직임처럼 느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그 방 천장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적한 자연 속에서 느꼈던 묘한 불편함은 때때로 사람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무언가를 보지 않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각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산속 외부와 단절된 산장은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줍니다. 사람의 인기척조차 없는 그런 공간에 혼자 있거나 소수의 인원만 머물고 있다면 처음엔 그 정적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에도 여전히 그 고요가 이어진다면 익숙하던 침묵이 점차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정적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떠나 산장에 머물던 두 사람이 밤마다 호수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며 겪게 된 일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의 연인 사이였고 연차를 맞춰서 2박 3일 일정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나왔고 검색을 통해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 산장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등산로나 캠핑장 같은 시설도 없었고 숙소가 있는 위치까지는 승용차로도 약간의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산장 자체는 통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구조였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기본적인 가구들과 작은 벽난로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숙소 뒤편으로 연결된 작은 호수였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수면이 매우 맑았고
나무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분위기라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마주했을 때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 첫날은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도심을 떠났다는 만족감도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낮 동안 짧게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산장 뒷마당을 통해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이었고 호숫가로 이어진 짧은 산책로를 따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늘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높낮이와 속도로 마치 누군가가 중얼거리고 있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에 있던 동반자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뭔가 말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 말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확실히 말소리였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 톤이 분명히 사람의 말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수 쪽에서 나무 사이를 바라보았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건 그늘진 숲의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동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방향도 같았습니다. 분명히 호수 맞은편 저희가 내려온 길 쪽이 아니라 숙소 뒷마당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기분이 묘해졌지만 설마 사람이 있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숙소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던 방향을 향해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했던 건 플래시를 비추자마자 소리가 딱 멈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적이 다시 돌아왔고 저희는 숙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도 뭔가 애매한 분위기였고 둘 다 기분 탓일 수도 있다며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저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창문을 통해 호숫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장 바로 뒤편 호수와 이어지는 마당 초입의 울타리 옆에 마치 하얀 형체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옷감처럼 보이는 것에 한 귀퉁이만이 바람도 없는 밤에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창밖을 봤을 땐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창밖을 확인했을 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당 쪽 울타리 주변엔 흔들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도 인기척도 없는 조용한 산장 뒤편의 풍경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정말 옷감의 일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느낌만큼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불을 켜둔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갔고 커튼도 완전히 닫아둔 상태였지만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당 쪽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반자는 여전히 그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서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무언의 공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밤에 형체가 서 있던 곳과 정확히 같았고 울타리 옆 풀숲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새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울타리 근처 풀잎들 일부가 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눌려 있었고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더 기묘했던 건 발자국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땅이 건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슬이 내려 살짝 젖은 상태였기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지나다녔다면 흔적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군가 잠시 떠 있었던 것처럼
무게감 없는 형태로만 눌려 있었고 그 흔적이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어디로 움직인 것도 어디에서 온 것도 알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산장 벽면 쪽에 있는 창문 하나에서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제가 형체를 처음 보았던 위치와 일직선에 있는 그 창문 유리에 흐려진 손바닥 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 안쪽이 아닌 바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댄 것처럼 선명하게 번져 있었고 손가락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눌린 상태였습니다. 동반자에게 조심스럽게 창문을 가리켰지만 둘 다 그 자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은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열지 않았던 창이었고 내부에서도 닦을 일이 없었던 창문이었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성인 손보다 조금 작은 형태였고 손가락 사이의 간격도 뭔가 불균형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낮에도 불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산장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문이 열려있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문은 닫혀 있었고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뒷목 근처에 자꾸 시야 바깥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밤 다시 어두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장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동반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 말하는 거 들었어? 그 질문은 제가 그날 호수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동반자는 분명히 새벽 4시 무렵 창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기 있네 같은 낮고 끊어지는 말소리였다고 했고 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몇 초 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그건 착각이나 바람소리와는 다르다는 걸. 그 목소리는 마치 저희 중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직후 거실 안의 공기가 잠시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벽난로 옆에 놓인 조명을 바라보고 있던 그 몇 초 동안 저희는 동시에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 밤 저희 둘 다 같은 시간에 다른 위치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동반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잠결에 들은 그 목소리는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고 또박또박하지 않으며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조각처럼 들리는 소리. 뚜렷한 음성인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끝내 알아들을 수 없는 식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맞춰보니 소리는 둘 다 창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 쪽 창은 산장 정면으로 나 있고 방 안창은 호수와 마당이 있는 후면에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에서 동시에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면 뭔가 확정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면 숙소를 떠나는 일정이었고 굳이 이틀간의 기억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나무 사이에서 들리던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에 커튼을 꽉 닫아두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틀 쪽에서 아주 작고 묘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도 아니고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마찰음도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유리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엔 조용함이 이어졌고 한동안 소리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의 형태가 아니었고 마치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목소리처럼 공기와 소리가 섞인 흐느낌 같은 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가 맞았습니다. 아주 낮게 깔린,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낯선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방 안에 작은 소음 하나까지 들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바깥의 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또렷한 두 단어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네. 그 말은 제가 처음 호수에서 들었던 말투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낮고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리고 확실히 지금 창문 너머 어딘가에 그 목소리의 주체가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기의 흐름이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변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기척 하나, 누군가의 시선 같은 것이 등 뒤로부터 아주 가볍게 전달되는 것 같은 무게 없는 기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고 커튼도 걷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스탠드 불만 조용히 켠 채 그대로 아침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침묵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 이상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저희는 같은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창문 바깥 유리창에는 손바닥 크기만 한 수분 자국이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위치, 같은 방향, 같은 크기였고 이번에도 안쪽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국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주 얇은 물줄기처럼 보이는 흔적이 아래쪽으로 천천히 번져 있었고 그 궤적은 마치 유리에 얼굴을 붙인 채 아래로 몸을 내리는 듯한 방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흐른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다른 어떤 창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심지어 인접한 유리창 하나에는 아무런 결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눈빛은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창문 근처엔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여행 마지막 날이었고 퇴실은 정오 이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찍 짐을 싸고 차에 실었지만 산장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각자 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 안의 서랍과 욕실 쪽을 확인하던 중 벽 쪽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아래쪽 침대와 맞닿은 벽면 모서리에 가느다란 흠집이 생겨 있었고 그 선은 벽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끝으로 긁은 듯한 얇은 스크래치였는데 문제는 그 선이 천장 아래까지 아주 정직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손가락 하나로 천장을 향해 쭉 긁어 올린 듯한 형태였고 그 마찰 자국은 표면적으로만 스치지 않고 벽지 속까지 아주 얕게 파여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기엔 너무 일정했고 낡아서 갈라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동반자에게 그 흔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본다면 이건 그냥 벽지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무시한 채 확인만 마치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산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에 모여 조용히 앉아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 바깥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있던 키 작은 잡목들이 한 줄로 정돈돼 서 있었던 그 자리, 창에서 정면으로 보이던 지점 중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뽑힐 만한 강풍도 없었는데 나무는 뿌리째 드러나 있었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주변 흙이 약간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밟고 선 채 한 방향으로 무게를 실은 듯한 모습이었고 쓰러진 나무는 창문 쪽으로 향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도로는 여전히 외진 길이었고 휴대폰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동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단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창문, 같은 위치에 남겨진 손바닥 자국, 그리고 그 흔적이 창문 중심이 아닌 항상 유리의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틀과 가까운 모서리에만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무언가를 엿보는 위치가 아니라 창문을 열 수 있는 경첩이나 손잡이의 위치에 맞춰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손자국은 바깥에서 단순히 쳐다본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기 위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숙소에서도 커튼을 열지 않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산장의 방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커튼이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윤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주변은 익숙한 자취방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고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유난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창문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던 그 실루엣은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뇌리에 남았고 창문에 커튼을 다시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꺼림칙했습니다. 며칠 후 동반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 그 문장 하나로 저는 말하지 않고 있던 걸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 근처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이 어느 순간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든지,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창문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쯤 커튼 뒤에서 가볍게 유리가 딸깍하는 소리를 냈고, 어떤 날은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책상 위의 종이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방향엔 외풍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창문 틀을 점검하며 안쪽 손잡이를 몇 번이나 확인했고 틀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마저 닦아냈지만 창문 유리 한쪽에는 이상하게 닦이지 않는 흐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흐린 얼룩은 정중앙이 아닌 항상 가장자리, 특히 손잡이 근처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자고 일어난 침대 머리맡에 젖은 물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과 침대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고 침대 위에 물이 튈 만한 일은 없었지만 베개 아래쪽 시트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습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마르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내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장에서 본 손자국의 모양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특정 시간에 맞춰 방 안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 전후. 그 시간대가 되면 바깥의 소음이 갑자기 모두 멈추는 듯 했고 창문 방향에서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반자 역시 비슷한 시각에 거실 쪽 창문에서 말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산장에서 들은 그 중얼거리는 목소리와 똑같았다고 했고 잠결이 아니라 눈을 뜬 상태에서 분명히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는 그 장소에서 겪었던 일이 그저 그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이후로도 창문 근처에서만 이상한 흔적이나 기척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벽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반드시 창문이라는 경계를 두고 나타났습니다. 그 창 너머에서 여전히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산장 마당에서 처음 형체를 보았던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단지 기분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동반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창문에서도 동일한 손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으로 보내온 이미지는 흐린 조명 아래 촬영된 것이었지만 그 모양은 산장에서 봤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오른쪽 하단 손잡이 근처, 창문을 열기 직전 바깥에서 팔을 뻗었을 때 닿는 위치에 희미한 손바닥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고 특이하게도 5손가락 중 약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눌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번 모두 직접 봤던 그 형체의 손자국과 같았습니다. 명확하지도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은 흔적, 마치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굳이 남기려는 듯한 기이한 존재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 역시 자취방의 다른 창문에서 그와 똑같은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창이었고 산장에선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국은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 모든 창문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작은 창고, 거실, 심지어 고정식 환기창까지 어느 곳이든 바깥과 연결된 경계면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두 개씩 흔적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에만 남던 그 자국이 점차 문틀 근처나 거울의 가장자리, 가구의 유리면에까지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울은
마주보는 위치에 서지 않고서는 생기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릿한 압착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높이는 대부분 성인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낮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나타난 공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반사 혹은 투과되는 성질을 가진 표면들이었고 외부를 비춰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디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거나 비추기 위해서만 나타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목적 없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런 흔적이 나타나기 직전마다 특정한 물리적 반응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인다든지 창문 프레임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진동이 전해진다든지 방 안에 있던 어떤 한 지점의 공기 밀도만 변하는 듯한 이상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했던 경험은 어느 날 밤 분명히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부엌 바닥에 흙먼지가 흩어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올 정도의 바람도 없었고 누군가 신발을 신고 드나든 흔적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발자국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의 맨발 형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마다 가구를 붙여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천장에서 작은 긁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방 안 어딘가에서 짧은 숨소리 같은 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창문에는 손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 방 안 거울 정중앙에 습기로 그려진 듯한 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고 거울을 보려 했던 흔적처럼 원형의 뿌연 윤곽이 정가운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저희가 그 산장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창밖으로 돌아간 적이 없었다는 것. 그 깨달음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변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창문에 불투명 필름을 붙였고 거울은 커튼으로 덮거나 아예 벽을 향하도록 돌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창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손자국이나 흔적 같은 건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도 줄어들었고 공기의 흐름도 이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동반자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어떤 종류의 공포보다 더 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왜 그 문장 뒤로는 그 사람의 연락이 끊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걱정 끝에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 며칠 전 외출한 이후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본인이 자취한 지 오래된 성인이었고 집안에 침입 흔적이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는 보류됐습니다. 저는 그 집안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 문 앞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옆 통로 창문 유리 외부에 누군가 손바닥을 댔다가 뗀 듯한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주 옅게 남은 손톱 자국 같은 게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과 동일했습니다. 모양도 위치도 질감도 마치 지금도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듯 그 창 한쪽에 조용히 붙어있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떠한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손자국도 거울 위의 김도 문틈 사이의 그림자도 모든 이상한 기척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조용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건 단지 보고 있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 뒤쪽 어딘가 커튼 뒤 어둠 속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시야에 들어온 형체는 비켜간다 해도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고 있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에는 쉽게 적응할 수 없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